자, 그러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자, 처음에 내가 이걸 왜 하느냐, 그죠? 내가 무슨 연구를 할 것이냐, 우리 알고 있죠? 내가 똑같은 이게 지금 우리는 매출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떠드는 사람 막 떠들면 그게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질문 말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이게 온라인에서 뭘 떠들면 그게 매출이 왜 올라가는지 그거를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지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온라인 그 버즈가 활동이 심해지면 활발해지면 매출이 정확하게 얼마씩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지 그거를 내가 예측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뭐 논리적으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걸 먼저 정해야죠. 주로 이쪽은 Y에 해당되는 거고 X가 이렇게 되면 Y는 어떻게 되는 거지? Y가 정확히 얼마나 변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이렇게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나가는 아이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노모팀 마들들은 보면은 추상적이고 스토리가 추상적이고 대부분은 실용적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별나라 얘기니까. 여러분 지식 중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 궁금해서 내가 알긴 하는데 내 인생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아. 아닌가? 아마도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인형이 아마 그런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열심히 배웠지만 그냥 알 때는 기분이 좋아. 알 때는. 근데 내 인생에 별 도움은 안 돼. 그럴 수도 있죠. 이 수업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왜? 논문 써야 되니까. 여러분 무조건 논문 써야 되고 논문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건 내가 궁금해서 보지만 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 노모티브 티어리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냥 논리적인 얘기야. 논리적인 얘기.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 속이 시원하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맞아 이렇지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이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저렇지. 그렇게 인투이티브한 것들이 많고 밸리디티 중에 페이스 밸리디티라고 해요. 페이스 밸리디티.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나 모르겠네. 페이스 밸리디티. 페이스 밸리디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해하면 되죠? 밸리디티 여러 가지가 있죠. 인터널 밸리디티, 익스터널 밸리디티, 페이스 밸리디티. 이 세 가지 무조건 알아요. 페이스 밸리디티는 뭐냐? 검증하고 뭐 그럴 거 없이 모두 다가 그냥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페이스 밸리디티는 그 얘기를 해요. 얼굴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는 거. 다들 인정하는 거. 시비 걸지 말고 얘기하니까 다들 맞아. 그럴 거야. 그러면 검증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 프리딕션이나 디스크리션 하는 모듈들이 보면 되게 디테일해요. 디테일하고 실제 프랙티컬한 것들이 많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복잡해. 복잡할 수밖에 없어. 디테일은 다 복잡하잖아. 그렇죠? 자, 그렇고 어쨌건 간에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데이터도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게 좀 꽤 된 논문이에요. 2009년 사실 시작한 건 2007년, 8년에 시작했습니다. 7년 정도에. 근데 그때만 해도 빅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낯선 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상에 있는 어떤 글들, 텍스트 데이터를 기업체가 활용하지 그러니까 못하기보다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롱스토리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 데이터를 알게 된 게 다음소프트라고 텍스트 마이닝 쪽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인데요. 지금은 이번에 상장하면서 바이브 컴퍼니로 이름을 바꿨죠. 근데 거기에 계신 분이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다음 소프트에서 뭐라 한 거냐면 다음이라는 회사에서 포털 사이트 만들어 놨죠. 그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 네이버처럼 어떤 키워드 치면 이제 텍스트 어떤 문자 이제 그 블로그들을 쫙 보여주는 건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 파운더 중에 한 명이에요. 돈을 많이 버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퓨어하게 텍스트 이런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이 많은 문서들을 어떻게 그러면 일일이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정리해서 사람들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그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라고 한 쪽에 하는 박사들 섭외하고 뭐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한 거야. 거기 뭐냐? 다음에서 만들어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블로그에 있는 글들, 그거를 사람이 다 볼 수 없으니까 그거를 컴퓨터가 어떻게 해가지고 온갖 사람 대신에 좀 분석을 하고 좀 이해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해서 따로 이제 회사를 만든 거고, 거기 멤버들이 제가 알기로는 경영학과 이런 쪽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다 그 NLP 쪽 하는 분들, 뭐 아니면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쪽 이쪽에 있는 분, 거기 뭐 박사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쪽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냥 직감적으로 야 이거 대단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당시엔 빅데이터란 말도 안 했어. 온라인 상에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인간이 다 못 읽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걸 읽어서 뭔가 정리를 해주고 뭔가 야 이거 뭐 괜찮겠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긁어가지고 뭘 처음에 주로 많이 했냐면 제일 심플한 거. 이게 기업체에 욕하는 거냐, 칭찬하는 거냐, 아니면 뭐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거냐, 메시지들을 분류하는 거를 한 거예요. 알고리즘을.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뭐 큰 회사들, 뭐 이런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막 이런 회사들 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 이걸 쓰면 당신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특정 회사로 얘기는 안 하고 또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 so what? 당신들이 만든 숫자일 뿐이다 이거는. 여기 칭찬하는 뭐 칭찬하고 뭐 욕하는 거 뭐 숫자 날짜별로 쭉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당신들이 만든 숫자일 뿐이다. 우리가 이 숫자를 활용하려면 이게 매출을 뭐 예측하든지 설명하든지 뭔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이거를 돈을 주고 사서 뭐 쓰든지 말든지. 이건 그냥 당신들이 만든 숫자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에 반영을 할 수 있느냐. 그 증거를 가져다 달라. 그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 그때 그런 얘기 나왔던 거예요. 아니 매출을 따지면 우리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데 그 스마트폰이 메시지 숫자가 훨씬 많은데 초기에 애플에서 아이폰 냈어요. 근데 실제 메시지 숫자를 보면은 이런 우리나라 휴대폰 그 메시지 숫자보다 아이폰 메시지 숫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어? 이거 웃기지 않냐? 이 마켓 시장도 안 맞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냐? 도대체 이 데이터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나한테 알려줘야 우리가 이걸 써먹든지 말든지 하지. 가시오. 너무 많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그 데이터만 갖고는 안 되고 이게 기업체가 정말 중요한 알고 싶어하는 정보랑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 뭐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뭐 아주 그냥 무시였죠. 그 데이터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데이터 보내주면 그 당시 제가 그 뭐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의 자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매출 데이터가 검증을 하려면 매출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매출 데이터를 그쪽에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뽑아냈어요. 그 모든 휴대폰의 전 세계 모든 휴대폰의 매출 데이터를 받게 됐죠. 받고 그 받은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온라인 이제에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칭찬하고 한 메시지 숫자는 그 당시 다음 소프트죠. 그 소프트에서 다음 소프트 만든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둘을 가지고 야 이게 뭐 웬떡이야? 리서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고 아무도 이런 데이터를 검증해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림만 봐도 감이 딱 오거든. 왜 보세요. 이것도 그 예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분석했던 것 중 하나인데 이건 자동차 브랜드를 따로 했는데 봤더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노란 게 매출 세일즈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요 진한 색깔이 이게 사실은 그 뭡니까
버즈였었어요. 버즈. 매출과 관련된 그 제품에 관련된 그 메시지 숫자. 해봤더니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봐라. 이거 장난 아닌데? 여러분이 봐도 딱 그림이 그려지죠. 이게 엄청난 관계가 있다는 건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뭐 나오겠다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럼 뭘 한다는 얘기예요. 리서치 퀘스천이 금방 나와요. 리서치 퀘스천이 뭐냐면 y하고 x를 표현할게요. 자, y는 기업 성과인데 매출이겠죠. 그 다음에 x는 온라인 상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인데 약간 애매해. 온라인 버즈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숫자로는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까? 이제 고민스러운 거지. 어쨌건 간에 이 관계를 보면 되겠다. 리서치 퀘스천이 나온 거죠.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뭐 결국에 우리가 보는 모든 거는 y와 x의 관계다. 결국에는. 그리고 그 관계에서 y라는 게 자주 나오는 단글이 뭐예요? 매출, 그 다음에 고객 만족, 예? 그 다음에 CRM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같은 치들, 그 다음에 뭐 비헤이비어 같은 경우에 보면 애티튜드 변수들 많이 하죠. 그죠? 좋아하냐, 싫어하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광고에서는 인지도, 뭐 이런 것들 단글로 나오잖아요. Y. 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거든, 기업체가. 알면 좋은 거거든. 그 다음에 Y는 뭐예요? Y는 알고 싶은 거라기보단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컨트롤러블한 베리어블들이야. 여긴 언컨트롤러블한 베리어블들이고 이쪽은 컨트롤러블한 베리어블. 예를 들어서 가격. 내가 정할 수 있잖아. 그죠? 예측이 아니라 내가 정하면 되는 거죠. 광고비. 내가 정하면 되는 거죠. 이런 마케팅 액티비티. 그 다음에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죠. 남자냐 여자냐. 내가 만약에 지나가는 저 사람한테 온라인 모바일 쿠폰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더 현대라는 이제 그런 큰 이제 백화점이 생겼는데 그 안에 비컨이라는 거를 박아놔가지고 지나가면 뭐 사람들이 누가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 회원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회원이 딱 여기 왔는데 2층에 뭐 첫 번째 섹션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의 20대야. 그러면 이 여성한테 내가 지금 여기서 커피 쿠폰을 날리는 게 매출이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 무슨 뭐 신발 할인 쿠폰을 뭐 하나 날리는 게 좋은 것인지 막 그 예측을 해가지고 빵 날리는 거예요. 그 모바일 쿠폰. 그죠? 그 사람한테. 그럼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다른 쿠폰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20대인지 뭐 50대인지 뭐 여기 많이 오는 사람이 적게 오는 이 데이터 알 수 있잖아요. 알고 있다는. 그럼 이런 고객 정보, 그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 그죠? 그다음에 환경 변수.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오전이다, 오후다, 뭐 평일이다, 뭐 주말이다, 패턴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들이 X겠죠, 되게. 여러분 논문 쓸 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쉽죠? 근데 여러분 연구 논문 쓸 때 이제 교수님들한테 엄청 혼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이거 개념 자체가 없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에요. 머릿속이 뒤죽박죽. 그래서 Y를 쓰면 안 되는데 Y가 들어가거나 X로 이걸 쓰면 안 되는 건데 X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전형이 뭐예요? 왜 Y가 되면 안 되는 게 뭐겠어? 예를 들어서 X가 되면 안 되는 게 뭐겠어?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걸로 치면은 사실 매출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 이거 내가 알 수 없는 경우도 태반이거든. 매출은. 근데 이거 집어넣어버려. 그럼 이제 그냥 렌탕 욕먹는 거지. 개념이 없거든. 본인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 여러분 야단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를 잘 못 잡아요. 진짜.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논문을 여러분 읽고 오잖아요. 읽고 올 때 저는 논문을 절대 처음부터 순서를 읽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일단 무조건 Y하고 X를 찾아내는
숨바꼭질 놀이야. 퀵히 보면서 Y하고 X가 뭔지부터 뭐 찾아내야 돼. 딴 거 필요 없어. 뭐 서문도 필요 없고 앱스트랙트는 필요 없어. 보통 앱스트랙트나 제목에 Y하고 X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이죠.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아 Y가 매출이구나. X가 지금 보니까 온라인의 어떤 온라인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구나. 딱 제목을 보면 감이 와. 그럼 바로 Y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X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 비헤이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주 이펙트하게 그 논문을 보려면 그렇게 보면 안 돼.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 앱스트랙트에서 써놓은 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인트로덕션도 문제가 뭐냐면 인트로덕션에서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날아다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추상적이면 감이 안 와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건지. 핵심은 뭐냐면 실제 데이터가 뭐다. 실제 데이터가 뭐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측정을 어떻게 해서 Y가 뭐다. X가 뭐다. 요거를 알면 금방 빨리 핵심을 찾아갈 수 있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이걸 안 하고 막 이 사람이 얘기하죠. 막 21세기에 들어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뭐 근데 그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막 쭈글쭈글 얘기하면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딱 받으면 인트로덕션도 볼 필요 없어. 아니면 그냥 휙휙 보다가 Y가 어디 있는지 X가 어디 있는지 뭐 먼저 보는 거죠. 대량은 되게 쉬워요. 왜 쉽냐? 보통 모델 식이 나오거든. Y, X 나오거든. 바로 글로 가나. 바로 글로 가서 식부터 먼저 봐. 식에서 Y가 뭐다. 밑에 설명이 있거든. X가 뭐다. 설명이 있어. 게임 끝. 그러면 이거 논문 진짜 반은 그냥 안 가요. 그래서 단어가 익숙한 동네는 가서 보면 심한 경우는 진짜 한 5분에서 10분만 가도 이 논문 더 이상 볼 거 없어. 끝. 본질만 보면 돼. 그래서 요거를 잘 잡아야 돼. 요거를 되게 잘 잡아야 되고 뻔한 것 같죠? 해보세요. 해보면 내 머릿속에 막 엉켜가지고 이게 Y인지 저게 X인지 뭐 이게 뭐 통제 변수가 돼야 되는 건지 막 머릿속에 막 날아다닐 거야.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좋은 방법은 이런 논문들을 많이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Y가 뭐다, X가 뭐다, 이거 어떻게 측정했다, 데이터가 뭐였다, 이거를 무조건 먼저 파악해. 그러면 일단은 전체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해져. 그때부터는. 아, 이거 뭐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바로 그냥 하자마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거 보면 야, 이거 되게 재밌는 논문이네.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재밌다는 게 뭘까? 재밌다. 확률적으로 재밌는 거 말이야.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Y가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쓰던 Y가 아닌 거야. 이게 제일 굉장히 프레시한 논문들이 많아. 매출 가지고 보고 막 했는데 이건 전혀 다른 거를 짚고 들어왔어. 야, 이게 뭐지? 당황할 정도로 처음엔. 보통 Y는 흔하거든요. 우리가 쓰는 연습. 근데 Y가 새로 와. 그러면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보통은 Y는 뻔하고 X가 다르죠. X가. 누구는 이걸 가지고 광고비를 집어넣어서 시커먼 놈을 썼는데 내가 처음 이 놈을 쓸 때는 온라인 버즈를 여기 집어넣어서 X를 집어넣는 논문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실제 매출을 가지고 관계 분석한 논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논문이 이게 그래도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또는 Y하고 X가 이미 다른 논문에서 많이 쓰인 경우 많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야 되느냐? 요놈. 보통 그 논문들 쓰잖아요. 요게 새롭지 않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뻔한 논문들이 나와요. 뻔한 논문. 네? 뻔한 논문. 광고량이 많아지면 노출이 많이 되면은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논문 써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다 느낌이 어때요? 보링하죠? 그럼 누가 몰라? 뭘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왜?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다 했거든. 옛날에 다 시끄럽게. 근데 아까 제가 한 거 해보세요. 온라인에서 버즈가 많아지면 매출이 온라인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많아지면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걸 했으면 일단 그것도 그 당시에는 논문이 돼요. 왜? 이런 데이터를 쓴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예? 지금은 저거 썼다가는 온통 욕먹겠지. 관련된 논문들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게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 늘어나도 y가 늘어난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요게 새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관계가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플러스라고 주장을 하니까 새로운 거죠. 그게 새로운 거죠. 아니면 이게 뻔하다. 그러면 이 효과가 더 강해지거나 약해지게 해주는 조절 변수들을 새로운 조절 변수를 넣는다거나. 그래서 논문은 뭔가 새로워야 되잖아요. 컨트리뷰션 해야 되는데 그놈이 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논문들 보면 대부분 이 G가 되게 많아요. 이건 이미 많이 있고 기존 논문들에서 많이 했어요. 했고 거기다 내가 살짝 G 하나 더 집어넣고 뭐 이거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이게 어떨 때 플러스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떨 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더라. 그게 어떨 때냐 뭐 낮일 땐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데 밤이 되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더라. 뭐 이런 이제 그런 결과를 막 뒤집는 그런 조절 변수를 찾아내 가지고 논문 많이 쓰죠. 아닌가? 여러분 그동안에 아직은 논문 많이 안 읽었나요? 논문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거 딱 그려놓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이 논문이 가치가 있는 논문이 아니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요게 흔한 거다. 이게 아니다. 새로운 거다. 그럼 괜찮죠. 근데 이게 흔해. 그럼 뭐지? 봤더니 조절 변수 집어넣어서 전통적으로 이게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플러스가 될 때가 있네? 그럼 요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걸 체크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뒤에 논문 안 봐도 돼요. 이것만 봐도 돼. 이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 이 논문이 읽을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별 볼일 없는 논문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매번 헷갈리는데. 자, 두 번째는 이제 x를 구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럼 이거를 x를 구해가지고 측정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뭐가 y에 이 매출 영향을 미치느냐. 온라인 버즈는 추상적이잖아. 그렇죠? 추상적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데 추상적이잖아. 여러분 논문 프로포자 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지적받을 때 가장 흔한 것 중에 이게 중에 하나예요. 온라인 버즈가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 질문이 들어오겠죠. 당신이 얘기하는 온라인 버즈가 뭐냐? 그게 뭐냐? 그럼 이제 애매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사람들이 뭐 쉽게 떠들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측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거 관계를 볼 때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리서처의 어떤 이제 아이디어죠. 인투이션이죠. 나는 본능적으로 알아. 내가 만약에 긍정일 때 매출이 올라가고 부정일 때 매출이 내려간다. 요 관계를 메인으로 둘 거냐? 나는 그러진 않을 거야. 왜? 당연 그렇게 두는 순간 사람들이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뻔한 결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일단 확인은 해야 돼. 그죠? 확인은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스타디에서는 뻔한 거라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보여줘야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건 뻔하게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일단 해야 돼. 이 온라인 버즈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아까 긍정적인 버즈나 부정적인 버즈의 양이 늘어나고 줄어들 때 Y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 반드시 봐야 돼. 반드시 봐야 돼. 근데 시작할 땐 그런 거죠. 이거 뻔하게 나올 걸 아마 이것만 갖고 끝내면 안 돼. 이것만 가지고 끝내면 안 돼. 그럼 전형적인 트릭이 뭐냐면 요 X를 전혀 다른 변수를 쓰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긍정, 부정의 숫자, 메시지 숫자로 할 수 있잖아요. 뻔해 보여. 그럼 이걸 좀 재밌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막 토론하면 재밌을 텐데. 한 가지 방법은 요거 말고 희노애락으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면 네? 희노애락으로 이거를 구분한 다음에 그거별로 보면 훨씬 낫겠죠. 요거보다는 요게 훨씬 더 좀 궁금하겠죠.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죠? 이 논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뻔하거든.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 수업 들어온 학생들한테 그래도 적어도 이 얘기가 나중에 논문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리서치 프로포저를 보면요. 경험이 없다 보니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든. 이 결과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많이 쓰냐면 뻔한 관계를 10중 8구 써요.
뻔한 관계.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면 만족도가 올라간다. 예? 광고량이 많아지면 매출이 올라간다. 아니면 인지도가 올라간다. 이런 뻔한. 왜? 불안하거든. 나 졸업해야 되잖아. 졸업하려니까 이거 나와야 돼. 이 결과가 뭔가 나와야 된다고. 결과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너무나 나올 만한 거를 여기다 써요. 예?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첫째, 이거 했다가는 교수님들 눈빛이 흐려져. 좋은 분도 계실 거고 태도가 미지근해. 왜? 뭐 물론 맞는 말이겠지. 광고량이 늘어나면 뭐 인지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so what? 예?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해봐라. 너 이거 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디펜스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건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게 더 강해지는 뭐 지위를 몇 개 집어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왜 이렇게 뻔한 걸 엑셀 쓰면서 이게 위험하냐? 두 번째 중요한 이유. 이게 뭐냐면 현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를 때가 진짜 많아. 데이터는 특히 더 그래. 데이터가 엉터리일 수도 있고 측정을 이게 물어보는 문구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문구 하나만 좀 달라져도요. 그 반응치가 막 달라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광고량이 늘어나는데 인지도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짜놨는데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광고량이 올라가는데 인지도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나와요. 흔하게.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요? 이걸 막 우겨가지고 이게 광고량이 많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미워해서 막 의도적으로 안 보고 막 그래도 인지도를 내릴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무리하게 막 이제 소리를 끌고 나갈 거야? 무리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확신해요. 여러분도 논문 쓰잖아. 그러면 꽤 많은 학생들이 뻔한 당연한 X를 집어넣어줘. 그러면 여러분 도망갈 데가 없어. 나중에 감당이 안 돼. 왜? 이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게 너무나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데이터가 안 받쳐줄 때 되게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 못 한다니까. 비이변은 좀 나아요. 왜? 비이변 실험이니까 안 나오잖아. 말도 안 되게 나오잖아. 그럼 또 뭉개버리고 다시 또 해. 또 학생들 몇 명 다시 뽑아가. 왜? 한 뭐 2, 30명 가지고 해도 되니까 또 해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상시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가나? 나중에 너무 써보면 가슴이 와닿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가 멀쩡한 날 나올 때까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샘플을 구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래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아니면 되지도 않는 막 소설을 써. 근데 증거도 없는데 증거가 있으면 괜찮아. 근데 증거가 없는데 되지도 않는 소설을 써. 너무나 반박하기 어려운 관계를 먼저 집어넣어 놨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몽땅 다시 새로 하든지 한 학기 더 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박사과정의 경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게 있어요. 첫째, 이 X가 좋아야 돼.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실하게 Y에 영향 미치는 거 좋은 게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의 논문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변수. 아리까리한 변수. 이게 Y 영상을 플러스 할지 마이너스 할지 흥미로워. 좋게 얘기하면 흥미로워. 보고 싶어. 네? 이게 띵호하죠. 왜? 이거는 플러스로 나오고 마이너스로 나오고 나는 논문 쓸 수 있어. 아닌가? 새로운 X를 고민하세요. 새로운 X가 있어야 안전한 논문이 되는 거야. 자꾸 본능적으로 내가 졸업해야 되니까 자꾸 안전하게 한답시고 나를 타지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당연한 X는 잊지 말라. 이걸 넣으면 위험해져. 굉장히 고민스러워져. 내가 안전하려면 차라리 이게 플러스로 갈지 마이너스로 갈지 둘 다 말이 되는, 예를 들면 둘 다 가능성은 있어. 그런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왜 이런 거 안 하는지 아세요? 특히 CB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CB는 항상 가설을 먼저 세우고 시작하거든요.
가설에서 이거 플러스다, 뭐 마이너스다 세우고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전한 걸 가려고 자꾸 해. 그러니까 뻔한 X를 쓰는 거죠. 근데 안 나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셀을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 온라인 버전은 일단 아무도 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상식적인 값이 나오더라도 이거 싫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중요한 데이터니까. 새로운 데이터니까. 했는데 봤더니 긍정적인 메시지가 늘어났는데 보니까 부정적인 메시지가 늘어났는데도 매출이 올라가. 이거를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어떤 그 파인딩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잡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하나. 내가 처음에 이걸 가지고 자동차 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마이너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해봤어요. 그것도 그렇게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했던 게 휴대폰 갖고 했어요. 그것도 그렇게 나와.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몇백 개가 그렇게 나와.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다 그래. 한 80% 이상. 그래서 깨달았죠. 이거 대박이다. 내가 볼 때. 왜? 흥미롭거든. 흥미롭거든. 그래서 이 논문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X를 어떻게 측정할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온라인 버즈를 숫자로 표현하려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는 그만두고 기존의 띠의 가지고 요거를 세팅하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데이터를 보고서 내가 감을 잡는 거죠. X하고 Y의 관계를 감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제 그런 그림들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보면은 이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해야 되잖아. X를. Y는 뭐 매출은 뻔하잖아. 숫자잖아. 고민하다가 가장 심플한 걸 썼어요. 그게 뭐냐? 요거는 파스티브 버즈라고 해서 제가 다시 말해서 논문을 봤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긍정적인 메시지. 숫자. 요거는 부정적인 네거티브. 부정적인 메시지 숫자. 요거는 뉴트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뭐 질문을 하거나 뭐 무슨 뭐 이거 여기 있어요. 뭐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고 땡 끝나버리는 거. 그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다음 소프트에서 그 자기네 기술로 만든 메인 매스 서비스에 있던 데이터를 저한테 제공한 거죠. 근데 봤더니 이게 이제 뉴트럴 버즈고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네거티브 버즈고 이게 파스티브 버즈. 이건 토탈. 그래서 쓴 변수가 뭐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모든 메시지의 숫자. 그냥 모든 메시지의 숫자. 버즈 볼륨이라고 좀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밸런스라고 해서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모든 메시지 중에서 긍정적인 메시지의 숫자. 심플하잖아. 그죠? 긍정 비율이죠. 그거를 밸런스, 방향이 있다. 방향성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방향성이 있잖아요. 밸런스 표현한 건데 가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변수를 만들어냈어요. 이거 말고 또 몇 개 사실 논문에서는 안 썼지만 또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었어요. 온갖 걸 만들어 봤는데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쓰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변수를 내가 선정을 하는데 이거를 밸런스를 쓸 거냐 볼륨을 쓸 거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디스퍼전이라고 해서 뭐 트위터에서의 값하고 페이스북에서 값하고 뭐 거기가 값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는 긍정의 숫자가 비율이 되게 높은데 뭐 페이스북에서는 부정의 숫자가 비율이 높을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소스마다 이게 꽤 비슷할 수도 있고 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분산 형태로 표현해서 뭐 디스퍼전이라는 것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쫙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중에 골라야 돼. 어떻게 고르느냐? 일단 내가 만든 변수들이 Y 여기 심플하니까 넘어가고 컨셉츄얼 데피니션이 필요해. 네? 사실은 저는 컨셉츄얼 데피니션보다는 이게 이제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밸런스는 뭐겠어요? 밸런스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글의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딱 보면은 뭐예요? 조작적 정의에 해당되겠죠. 딱 매치되는 거죠. 그냥 긍정적인 메시지의
비율, 비중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컨셉추얼 데피니션을 뭐로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지 측정하고 싶다.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버지에서 측정하고 싶다라고 해서 용어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용어를 굳이 둘 다 데피니션이 필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어려우면 해줘야 돼. 애매하면. 다시 말해서 매출 같은 거는 이거 컨셉추얼 데피니션, 오퍼레이트 데피니션 필요 없죠. 이거 쓴다고 사람들이 봐? 관심도 없지. 그냥 이렇게 컨셉션 데피니션 하면은 이거는 시장 성과가 될 거고, 시장 성과 중에 이제 매출이 되는 거고, 근데 숫자로 표현하면은 이게 매출이잖아. 근데 이런 거 뭐 있어요? 그냥 아무도 안 보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착하다. 네? 착한 사람. 뭐 만족도 이런 거는 개념적 정의도 필요하고 특정에 필요한 정의도 필요하죠. 이건 숫자를 만들기,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데피니션. 그죠? 그게 아리까리 할 때만 우리가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온라인 버즈도 이 밸런스는 좀 쉬워요. 근데 밸런스는 이 컨셉tual 데피니션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한마디 쓰면 돼. 아, 긍정적인 메시지의 비중이다 이러면 금방 알아듣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볼륨이 문제인데, 볼륨을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 볼륨은 여기 볼륨은 매저를 하기 위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볼륨을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볼륨은 욕을 하건 칭찬을 하건 글을 쓴다는 거는 엄밀하게 표현하면 관심도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 숫자가 많다는 건 욕을 하건 칭찬을 하건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건 확실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나는 관심도, 이 제품에 대한 관심도라는 걸 측정을 했다. 어떻게 측정했냐? 메시지의 숫자로. 욕이건 칭찬이건 뭐 질문이건 뭐건 간에 다 기본적인 관심이니까 합한 거는 관심도로 저는 컨셉추얼 데피니션을 이렇게 끌고 갔고, 그리고 실제 매저는 더하기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y하고 x의 관계인데, 문제는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internal validity나 external validity나 face validity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internal validity라고 하는 거는 이 y와 x의 관계에서, 이걸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하면 오늘 뭐 한 3시간 동안에 2시간 반 동안에 조사 방법은 다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큰 그림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x하고 y의 관계가 internal validity라고 하는 거는 실험에서 했던 것처럼 x하고 y의 관계만 보고 싶어요. 요거 관계가 정말로 x가 y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만 난 보겠다는. 그러면 이게 중에 뭐죠?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바로 빡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3쿠션 얘기했잖아. x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다른 놈한테 영향을 미쳐. 그 얘가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요거를 연구에는 집어넣지 않았어. 네? 하지만 이게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 이건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그냥 분석하면 x가 올라갈 때 y도 올라가잖아. 그죠? 하지만 본질은 아니었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노출을 많이 해줘.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 왜? 노출을 많이 하면 7번 이상 보여주면 얘가 좋아해. 좋아해서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게 코셀러티는 아닌 거죠. 사실. 그죠? 네. 그런데 올라가긴 올라가. 네? 나는 이걸 보고 싶어. 이게 아니야. 이게 3쿠션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직접 보고 싶어. 그래서 이 변수를 통제해내버리고, 그리고 딱 요거만 보겠다. True causality. 진짜냐 이거 진짜. 이거를 internal validity라고 해요. 너 왜 internal이라고 하느냐?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방 안에 데려와서, 왜? 방 바깥에서 하면 안 돼. 다른 변수들이 막 영향 미치니까. 하도 길가에 막 광고판도 보일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그럼 안 되거든. 요 안에 딱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이 방에 들어와서 여기서 내가 X 싹 보여주고 Y 반응을 체크했어. 방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validity를 체크했다. 그래서 internal validity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이름 지은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이해하기 쉽죠. 진짜 코셀러티. 근데 나는 지금 이게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설명이. 사실은 이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면, 이거 알아서 뭐 하겠어? 실제 예측을 할 때는 이거 알아서 도움이 안 돼. 왜? 얘까지
이펙트를 봐야지 내가 예측이 되는 거지. 요거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죠.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지만 요 x2, x3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데이터에서 x와 y가 그 관계를 내가 실제 데이터에서 실제 현실에서 이거를 분석해서 봤더니 정말로 x가 올라갈 때 y가 이만큼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해야 그래야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쓸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external 바깥에서 내가 검증이 되는 바깥에서 유효한 validity다. 그 다음에 generalizability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적용해도 된다 이거예요. 적용해도. 이 산업에도 저 산업에도 뭐 적용해도 된다. 여기는 generalizability가 굉장히 약하죠. 왜?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face validity 했죠 우리. 뭐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고개 끄덕끄덕 뭐야? 알았어. 그거 뭐 측정 테스트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야 너도 알고 나도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굳이 그거를 뭐 검증을 해. 넘어가자. face validity. 쉽게 얘기해. 검증하진 않았어. 하지만 모두가 이미 동의하면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이게 들어가요. 이 볼륨, 이거를 관심도라고 내가 얘기했었을 때 12가 걸릴 수가 있거든. 왜 그게 그거냐? 막 누가 11 건다? 그러면 뭔가 여기도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요거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요 베리더티 말고도 인포머티브니스를 체크해야 돼. 이게 뭐냐? 이 다시 말하면 첫째는 요번 샘플에서 나온 거랑 지난 1년 동안의 그 데이터에서 나온 볼륨이나 밸런스랑 2년 전에 나왔던 데이터랑 항상 이 데이터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reliability죠. 점을 찍었는데 측정을 해봤는데 샘플 첫 번째 거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여기가 나왔어요. 두 번째 거 했더니 여기가 나왔어.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써먹게? 이게 막 날아다니면 샘플마다 값이 막 날아다니면 어떻게 써먹겠어? 해봤더니 이렇게 찍혀. 그러면 이렇게 찍히는 것보다 이렇게 찍히는 매저가 더 좋은 매저겠죠. 그죠? 안정적으로 나오죠. reliability. 그래서 이거 체크할 때 숫자로 표현한 게 체크할 때 쓰는 게 크롬바 알파라는 거 쓰는 거죠. 그죠?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적고 넘어가세요. 이거 한꺼번에 다 알 수 없으니까. 논문을 좀 써보거나 경험이 없으면. 그 다음에 멀티컬리니어리티. 이거 아마 많은 학생이 알걸? Y에 영향을 미치는 X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X1, X2, X3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Y의 분석을 요거만 보고 요거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3개를 다 집어넣고 한 판에서 모델에서 이거를 이렇게 왕창 다 때려 넣었어. 때려 넣었는데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무시했나? 너무 디테일한 베이직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요놈끼리 자 질문 하나. 요놈하고 만약에 관련성이 높다면 같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면 자, 그럼 이거 이렇게 모델 돌리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안 좋은 거죠? 우리 몇 학생이 지금 표현해줬는데 안 좋은 거죠? 왜 안 좋은 거지?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생각해봐. 극단적인 케이스. 예를 들어서 밸런스를 변수 x1으로 넣었어요. x1으로. 네. 그 다음에 내가 눈치를 보다가 선생님 막 야단치니 야 너 x가 하나밖에 없냐? 야, 그래가지고 뭐 모델이 좀 너무 심플하잖아. 딴 것도 좀 뭐 다양한 변수 좀 넣어서 좀 고려를 해봐야지. 근데 귀찮아. 게을러.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 막 야단쳤어요. 근데 뭐 다른 변수 넣기도 그렇고 뭐 괜히 넣었다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꾀를 부렸어요. 어떻게 꾀를 부르냐면 교수님이 데이터를 일일이 보는 거 아니니까 내가 요 값에다가 곱하기 3을 다 한 거야.
143인데 그 곱하기 143 이렇게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곱하기 3을 심플하게 하죠. 3은 계산하기 나도 머리 아프니까 2로 했어. 2, 8, 6, 8 이렇게 가짜로 또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x1, x2라고 집어넣었어. 네? 만약에 그랬다 쳐. 자, 그러면 요거 리그레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x1 하나 있는데 x2가 들어갔어요. 근데 x2가 뭐예요? 사실은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 같이 그냥 단지 곱하기만 해버린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자, 이거 들어가면은 이 모델의 설명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설명력이 올라가나요? 똑같나요? 감소하나요? 상식에 준해서 생각을 해봐. 얘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했잖아. 얘가 갖고 있는 정보가 얘가 갖고 있는 정보랑 같은가요? 다른가요? 데이터 숫자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 Y에 대한 정보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죠? 다를 수가 없잖아. 쌍둥이인데. 그죠? 그러니 설명력이 올라갈 수 있나? 절대 못 올라가. 그죠?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그죠? 똑같은 정보 가지고 써먹었는데 뭐, 그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내가 만약에 띠비하는 사람이야. 설명을 하고 싶어. 설명을 하고 싶어.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은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 많이 알 테지만, 아주 그 직관을 가지고 정말 쉽게 이거를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정보를 곱하기 2해가지고 때려 넣은 상태가 되면, 설명은 똑같아. 설명은 똑같이.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리도 없어,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 내에서는. 그죠?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죠. 하나 발생해요. 단점,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데이터를 때로는요. 어벙해가지고 넣는 경우 있어요. 상식에 준해서 생각해도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말고 볼까요? 그런 실수 여러분 한다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는 뭘 썼냐면 이 밸런스 썼어요. 그래서 모든 숫자, 모든 메시지 숫자에서 긍정적인 메시지의 숫자를 계산해서 밸런스를 해서 넣었어, 변수를.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거 대신에 MB를 집어넣은 변수. 네가티브한 B죠. 요걸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요거가 지금 숫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긍정, 부정 아닌 그런, 뭐 이게 가격 얼마입니다, 뭐 가격 어디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돼. 여기서 이 퍼센티지가 되게 작아. 만약에 심하게 이게 빵이라면.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쓴 긍정적인 밸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또 다른 부정적인 밸런스 값이 있다 쳐봐요. 2. 자, 1하고 2는 그 안에 담고 있는 정보가 똑같죠? 아니야? 이 둘이 완벽하게 같이 움직이는데 뭐 밸런스가 올라가면 정확하게 그 비율만큼 밸런스 2는 내려가잖아. 그죠? 둘이 완벽하게 지금 코릴레이트 있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둘이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같은 정보를 사실. 그러면 여기다가 잘못해가지고 밸런스 1 긍정적인 거의 비율
부정적인 거의 비율 이걸 여기 집어넣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나는 몰랐는데 똑같은 짓을 한 거야. 똑같은. 당연히 예측할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 그런 문제가 뭐냐?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x1하고 x2가 곱하기 2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똑같은 1, 4, 3, 4를 또 여기 또 시침 뚝 떼고 집어넣다 쳐요. 똑같이. 그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타1하고 베타2 값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 4고 이게 1이고 이게 1이에요. x1, x2가 1이고 이게 4예요. 그러면 요거의 솔루션은 뭡니까? 이걸 곱하기 여기 2하고 여기도 2 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 4가 나오잖아. 하지만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거를 0으로 표현하고 요거는 곱하기 4를 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죠. 맞아? 더 심하게 가볼까? 여기를 마이너스 1 곱하기 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1. 그럼 여기 2죠.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에다 곱하기를 뭐로 하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 4가 되게 하려니까 네. 6이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SPSS가 너무너무 괴로워할 거예요. 통계 패키지가 막 엄청난 이제 당황을 하겠죠. 왜? 이거는 무한대 솔루션을 다, 그러니까 베타 1과 베타 2를 내가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조건만 맞아. 이게 합이 4가 되게 하는 조건만 맞으면 베타 1을 마이너스 1로 하고 베타 2를 뭐 마이너스 1로 하고 베타 2를 6으로 하나 이거를 2로 하나 다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겠어? 야, 내가 계산 못하겠다. 배째! 그러고 멈추겠죠. 일반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래요. 배째! 그러고 말아버려. 근데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들은 시키면 찍소리 안 하고 해 그냥. 찍소리 안 하고 해. 그럼 답을 줘야 되잖아. 뭘 주겠어? 어떤 놈은 이게 마이너스 2에 6을 줄 수도 있고 2에 2를 줄 수도 있어.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CB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엄청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CB는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설명. 근데 X1은 봤더니 이게 봤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야,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매출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메시지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매출이 올라간다. 이러고 완전히 황당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이 X1하고 X2가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 쓰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코릴레이션 1이나 마이너스 1이면 같이 쓰면 안 돼, 이거. 그럼 개판으로 나올 거고, 엉망으로 나올 거고, 완전히. 해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코릴레이션 완벽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코릴레이션이 완전히 인디펜던트한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항상 코릴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게 코릴레이션이 만약에 둘 간의 관계가 코릴레이션이 만약 0점이다 그러면 그냥 봐줘. 그냥 넘어가죠. 왜? 항상 코릴레이션 어디나 존재하니까. 근데 코릴레이션 0.78 넘어가면 이거 쓰면 안 되죠. 그럼 이게 막 엉망으로 막 이상하게 나올 테니까.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CB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심각한 거야. 왜? 설명을 완전히 엉터리로 하게 되니까. 그죠? 프리딕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프리딕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관심 없거든. 난 이 값만 정확하게 나오면 되는 거거든. 이제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연구한 사람들에 따라서. 네? 우리는 이런 인터널 베리어티 관심 없어요. 난 이런 크롬바 알파 같은 것도 별로 관심 없어. 그런 거 써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런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팩트, 빅데이터는 팩트이기 때문에 저런 검증을 할 필요가 없어. 저는 이런 거 잘 안 써요. 근데 비헤이비어 쪽에서 막 추상적인 단어를 쓴다? 그럼 이거 엄청나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베타 가지고 막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엉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 콜리니티라고 하는 다중공서성, 이 둘 간의 그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비헤이버 설명하고 싶은 연구에서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아주 심각한 거죠.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떠들어도 되느냐? 이거 몰랐다가 해괴한 결과를 여러분이 진짜라고 막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잘못 이런 거 집어넣고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막 그냥 그거를 막 어떻게든지 이제 합리화시키고 막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논문 못 써. 이런 질문 나올 거라고 분명히. 하다가 좀 이상해. 결과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거 다중공사성 있는 거 아니야? 너 X하고 X하고 코릴레이션 계산해 봤어? 안 해봤는데? 그거 왜 해야 되죠? 야 임마 너 그런 것도 안 해보고 해봐봐. 코릴레이션 뽑아봤어요. 봤더니 0.9 이렇게 나와. 야 너는 아웃. 다시 가서 처음 다시 해.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CB면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인도지니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렇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실제로 봤더니 뱀이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것처럼 이놈도 이놈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근데 이걸 고려 안 하고 내가 계산하면서 엄청나게 이게 X가 Y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얘가 영향을 받는 서로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인 경우는 또 모델이 달라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석사학생이면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고려해서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거 시비 안 걸 거야. 어렵거든요, 이거 건드리기. 박사면은 좀 건드리겠죠. 특히 결과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면 다중공석성 물을 체크하든지 이 인도지니티 체크하든지 물을 항상 체크하게 돼 있어. 왜? 이 Y가 X를 영향을 미쳐버리면 괴상한 결과들이 많이 나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특히 이 두 개는 무조건 알고 가야 돼.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중요한 얘기들은 이만큼 됐고요. 여기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5시 10분인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일단 쫙 바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컬렉트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직접 구하는 거 프라이머리 데이터가 있고 남의 거 남들이 만든 거 이제 구하는 것들이 있죠. 빅데이터는 세컨더리 데이터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렇고 온라인상에서 뭐 말한 거 내가 가져온 것이고 뭐 CCTV 갖고 오고 내가 나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세컨더리 데이터. 그 다음에 온라인 버즈가 또 이런 거고 패널일까요?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일까요?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는 뭐예요? 그 고기가 있다는 정육점으로 치면 한번 쾅 쳐서 단면들 한 번만 본 거죠. 서베이 한 번만 조사해서 그 시점에 딱 조사해서 끝난 거야. 더 이상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 그 전도 잘 알 수 없고.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실험 보겠어요. 대부분의 실험은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예요. 왜? 실험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험은 그 실험 이펙트가 있잖아. 한번 조사한 사람한테 또 자꾸 물어보면 변하니까 대부분 한 번 물어보고 끝내는 경우 많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이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한 번 하고 끝난 거. 매월 체크하는 거. 빅데이터는 패널 정도가 아니라 완전 컨티뉴어스한 데이터죠. 실시간으로 그냥 지금부터 1분, 1초 내에 계속 데이터가 바뀌잖아.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넘어가죠. 빅데이터는 우리 이거 조사원에 나오는 거죠.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그죠? 색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 랭킹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5점 척도로 만족도를 뭐 물어본다거나 그런 것들. 인터벌 스케일. 그 다음에 키가치 또는 몸무게처럼 절대값 0이 존재하는 경우, 이거 절대값이라는 게 없죠. 상대적인 값만 조사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빅데이터들은 뭐냐? 특히 텍스트 데이터는 여기서 뭐냐? 일단 더하기 빼기 같은 게 안 되죠. 이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넌 매트릭 데이터라고. 사실 요까지. 오디널은 애매한데 이게 사실은 더하기 빼기가 되는
데이터다. 그래서 매트릭 데이터라고. 색깔 이거는 더하기 빼기가 불가능하죠. 하얀색 1, 빨간색 2, 더하기 하면 3. 그건 뭡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되죠. non 매트릭 데이터라고 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텍스트 데이터는 non 매트릭 데이터인가요? 매트릭 데이터인가요?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어. 야, 이거 꿀잼 썼어. 어쩌고저쩌고 꿀잼 또 하나 썼어. 별로 재미없음 썼어요. 자, 그럼 이게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더하면 더할 수 있죠? 있나요? 못 더하죠? 그죠? 동선. 여러분이 우리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어요. 나는 이렇게 갔어요. 그 두 개 더할 수 있어요? 못 더하죠. 카운팅만 가능하죠. 이렇게 간 사람이 100명, 이렇게 간 사람이 50명. 카운팅은 가능한데 더하기 빼기는 안 되죠. 이거를 합칠 수 없잖아. 합치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non-metric 데이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또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빅데이터를 내가 다루겠다. 빅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쓰는 방법론이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데이터를 통계학에서 배운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매트릭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리그레션 하려면 무조건 매트릭 데이터 해야 돼. 더하기 빼기 해야 되잖아. 근데 이놈은 더하기 빼기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왜? 기성세대가 쓰던 방법론이 잘 안 돼. 여기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한 동네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기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얘기고, 기성세대보다 여러분이 뒤처져서 불리하게 출발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기성세대는 이거 배운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넘어가. 여러분은 하얀 도화지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아주 기분 좋게 이쪽으로 가서 뭔가 투자를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굿뉴스. 또 하나 뭐예요? 빅데이터 분석할 때 전통적인 방법을 쉽게 쓸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에 그 5개 나라인가? 오래돼가지고 5개 나라의 그 휴대폰에 대한 그 버징 데이터들을 긁어다가 그놈들을 긍정, 부정 숫자, 토탈 숫자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여기서 볼륨하고 밸런스하고 이 두 값을 뽑아낸 다음에 모든 그 휴대폰에 대해서 그죠? 휴대폰 매출하고 그 당시에 이 볼륨 밸런스하고 두 개의 관계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